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전하네요. 네. 자,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네. 오늘 예. 해주실 이야기 네. 들어보지 않고 그냥 바로 가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이제 막 맞추시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채팅에 스포를 해버려. 맞춰가지고. 그러면 좀 알겠습니다. 재미가 좀 덜할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네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렛츠 가! 끼리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 이제 해드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 그러니까 저랑 동갑내기 친구가 저한테 꼭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한번 가져와 본 얘기예요. 그래서 영상 편지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가져와 봤는데 저랑 동갑내기 친구와 그 다음에 친하게 지냈던 한 살 많은 형이 있어요. 이 둘의 인연이 대략 한 13년 전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그때 당시가 20대 중반이었죠. 13년 전이니까. 20대 중반에 대학생이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나 진행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사업 주체자로서 이 일을 진행을 하셨던 게 아니고 어떠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일원으로서 들어가시게 된 건데 믿을 만한 사람이 또 아들보다 믿을 만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똘비라고 하면 똘비야, 네가 한번 가서 일을 좀 해봐라. 그래서 학교에다가 이제 교수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취업계를 내고 좀 빼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러면 4대 보험이랑 가입이 되냐? 그래서 예, 다 가입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취업률 올라가니까 그래라 해가지고 학점은 포기를 하고 일에 뛰어들었다 불더라고요. 스타트업 네. 멤버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역전의 용사라고 불리는 이사진들 중에 한 명과 좀 친하게 지냈는데 하루는 저녁에 술을 한 잔 먹고 있는데 그 이사님하고 내가 아는 조카를 하나 데려오고 오겠다. 한번 잘 지내봐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조카를 한 명 데리고 온 거예요. 인사를 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봤더니 조금 소싯적에 어릴 네. 적에 그러니까는 미성년자일 때 한 18살 이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활을 좀 했어요. 근데 이게 막 진짜로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거대한 막 멋있는 이런 네.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꼬맹이죠. 꼬맹이 생활하는 그런 생활을 좀 하다가 자기 작은아버지가 구출을 해준 케이스예요. 거기서. 그래서 나와서 이제 사람답게 살려고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학벌은 그 당시에 고등학교 중퇴였고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검정고시부터 봐라. 그래서 똘비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똘비야, 네가 좀 데리고 공부도 좀 가르치고 여기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좀 가르쳐 봐라.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똘비가 일을 가르치면서 그 형하고 친해지는데 1살 차이잖아요. 1살 차이고 못된 거는 많이 알고 있는 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재밌더래요. 똘비는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그냥 흔한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이 형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완전 다른 삶을 살다 온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 형하고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이 세상 그리고 온갖 못된 걸 다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급속도로 둘이 엄청 친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 입장에선 타지에 와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똘비가 자기 방까지 한 켠을 내줬대요. 그래서 자기 방에서 둘이 먹고 자고 하면서 뭐 열심히 공부도 가르치고 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패스를 하고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때까지만 해도 이 형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형, 항상 내 편에 서주는 형, 이런 형이었대요. 이 형하고 쭉 생활을 하는데 이 형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같이 아니 옛날에 그런 일을 했었다고? 인상은 뭐 선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드는데 하다가 이걸 문득 느끼게 된 날이 언제였냐면은 똘비한테 시비를 거는 선배가 있었어요.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똘비가 아무리 취업계를 냈다고 하더라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가서 봐야 되니까 네. 학교에 가가지고 중간고사를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못되게 구는 선배가 와가지고
엄청 시비를 걸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선배가 옛날부터 똘비를 그렇게 쥐잡듯이 잡았던 선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형한테 얘기를 했겠죠. 아, 형 누구 때문에 나 미쳐버리겠다고 죽여버리고 싶다고 진짜. 아, 왜 나만 보면 그 지랄이냐고 막 얘기를 한 거였더니 그 형이 어떻게 손 좀 봐줘? 글들여요. 그래가지고 뭐 형이 가서 때리려고 그러면 형은 또 처벌받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야 그 세상에 춥고 배고픈 애들 겁나게 많아. 야 형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 봐봐. 그러더니 진짜로 한 이틀도 채 안 지나가지고 그 형이 야 나가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갔대요. 그랬더니 한 50대 초반 정도 보이는 머리가 살짝 벗겨지신 아저씨 한 분이 집 근처에 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그 사진 좀 보여줘. 그래가지고 사진, 그 다음에 학교, 학과 사무실 그 위치 이런 거를 다 알려드렸대요. 그랬더니 야 용돈이라고 하게 나중에 뭐 한 50만 원이라도 얼마라도 꼭 붙여드려?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형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야 너 얼마 드릴 수 있어?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나 이번 달 뭐 월급 받고 하면은 여윳돈이 그렇게 없어 형. 한 50만 원 여윳돈은 있지. 그랬더니 오케이 55K 글더래요. 예. 너 월급날 며칠이니까 그러면 이체해드리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 그냥 그러고 그날 그 만남은 끝났대요. 근데 한 달이 채 못 돼가지고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선배가 자동차 사고를 크게 당했대요.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는데 이제 그쪽 운전자분은 술을 드신 것도 아니고 운전이 좀 미숙하셨대요. 운전이 좀 미숙해가지고 대학교 안에서 그냥 들이박아버릴 거예요. 그냥 사람을. 근데 이런 경우에 술도 안 먹었죠. 운전 미숙하죠. 보험은 풀보험이 들어져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인사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처벌받지도 않고 보험 처리로 끝낼 수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졸지에 그 선배는 좀 많이 다쳤대요. 뭐 상세하게 설명 안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듣고 형한테 얘기했대요. 형 혹시 그 사람이 한 거야?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형이 얘기했지. 세상에 춥고 배고픈 사람 많다고. 그 사람 도박빚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퉁 쳐주기로 하고 용돈 좀 더 쥐어주면은 야 더 많은 일 할 사람들도 많아. 글더래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글더래요. 그냥 술 한잔 안 먹고 내가 큰 전과도 없고 뭐 기록이 없으면 그래 빵빵하게 보험 든 차로 갖다 그냥 밀어버리고 죽지만 않으면 처벌 안 받잖아요. 솔직히 보험 할증만 붙겠죠. 아 이런 일 할 사람이 세디 셌구나. 와 진짜 무섭다. 이 형이 어둠의 세계에서 있었다는 게 그냥 한 소리는 아니었나 보구나. 그때 이 형을 좀 다시 보게 됐지만 그래도 까치도 은혜를 갚듯이 본인 방 한 켠을 내줬고 또 이 작은 아빠란 사람이 돈을 진짜 짜게 줘요. 그래가지고 이 형 담뱃값부터 시작해서 간식비도 본인 월급에서 일부 충당해서 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사회생활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 형도 본인을 너무 믿고 서로 끈끈한 우정인데 근데 이 형이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게 좀 충격이긴 했지만 그래도 달라질 건 없었대요. 그렇게 쭉 일을 하다가 사업이 좀 번창을 해서 타지에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을 하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학교는 휴학계를 냈고 형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 형하고 같이 타지로 이제 가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대요. 그래서 원룸을 얻었는데 처음에는 3룸이죠. 거실 하나에 방 2개를 잡아서 같이 반반씩 내고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이 형이 먼저 얘기를 하더래요. 너랑 나랑 같이 이렇게 한 집에서 살면은 그래도 그동안 쭉 살았지만 서로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나와서 살 때는 찢어져 살자. 나도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언제까지 너한테 민폐를 끼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본인도 계속 같이 살기에는 뭐 해가지고 형 오케이 좋다. 그래서 진짜 싼 원룸을 2개를 얻었는데 한 원룸 건물에 얻지는 못하고 2개 동 건너서 다른 원룸에 이 형은 살고 본인은 다른 데 살고 근데 거리상으로는 30m, 40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근데 그렇게 해서 회사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 형이 원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많이 도와줬지만 지금부터 월급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형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런 일을 했다고 또 본인도 의심스러울 정도인 게 뭐냐면은
가계부를 써요. 남자가 30살도 안 먹은 남자가 오늘 담배 한 갑 산 거 10원 하나 쓴 것까지 다 가계부를 쓰고 일기를 써요. 네. 매일 일기를 쓰고 본격적으로 서로 월급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퇴근을 하면 저녁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사고 하루는 형이 사고 출근도 카풀을 해요. 둘이서. 하루는 내 차로 가고 하루는 형 차로 가고 둘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 형의 본인이 모르던 성격들이 하나하나 보이는 게 있더래요. 네. 뭐였냐면은 돈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사람인지 몰랐대요. 오늘은 내가 밥을 사고 내일은 형이 샀어. 그럼 그 다음날 내가 사고 그 다음날 또 이 형이 사려고 하는데 이 형이 오늘도 꼭 내가 사야 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네. 얘기를 들어보면은 밥값을 네가 그때는 둘이 해서 8,000원 냈는데 그 다음 나도 그래서 8,000원짜리를 샀는데 또 너는 그냥 8,000원짜리 나는 내가 10,000원짜리 샀으니까 내가 2,000원을 더 쓴 거 아니냐. 네. 그러면은 네가 오늘 밥을 산다고 했을 때는 10,000원짜리를 사든가 그래야지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따지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진짜 사소한 돈으로. 먹는 거에서 그게 좀 많았고 두 번째로 카풀을 매일 한다고 했잖아요. 카풀을 하는데 본인 원룸에 있던 좀 무거운 짐 하나를 싣고 사무실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무거운 걸 실으면 연비가 떨어지죠. 차이가 뭐 얼마나 나겠습니까? 차로 20분 거리였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이 돈적인 거로는 병적이었대요. 이게 손가락질 받고 완전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네. 돈적으로 내가 버는 돈 소중한 건 누구나 똑같은 거니까 이해를 했대요. 워낙 친한 형이니까 그거 말고는 자기 많이 챙겨주고 오로지 내 편이니까. 그러다가 이 형이 단순히 돈에 국한된 게 아니다고 느꼈던 게 둘이서 고속버스를 탈 일이 있었는데 그쪽 회사가 있었던 데가 되게 지방도시였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터치로 하든 뭘로 하든 컴퓨터로 해가지고 티켓팅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골은 그냥 창구에 가가지고 뭐 어디요? 그러면 이렇게 티켓을 주잖아요. 돈을 주면. 줄을 서 있었대요. 줄을 서 있는데 본인 앞으로 한 4-5명 줄을 서 있었는데 아저씨 하나가 방금 티켓팅을 했는데 모르는 게 있어서 잠깐 창구 앞으로 가가지고 모르는 걸 물어본 거예요. 이게 혹시 이게 뭐냐고, 이거 가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이 형이 그 자리에서 쌍욕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저씨한테. 한참 나이가 많은 아저씨한테. 예? 그 앞에 왜 새치기해!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아니 새치기가 아니고 나 방금 티켓을 샀는데 이거 모르는 게 있다고 물어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줄 서서 물어봐! 나는 시간이 남아서 여기 서 있는 줄 알아? 새치기 하지 말라고! 하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 자리에서. 막 쌍욕을 퍼부으면서. 그때 느꼈대요. 아, 이 형은 돈에 국한된 게 아니고 내 시간이 됐건 뭐가 됐건 자기한테 바늘만큼이라도 손해가 들어오는 거를 진짜 싫어하는구나. 예. 이걸 아는 데까지 시간이 한 3년이 걸렸대요. 예. 확실히 아는 데까지. 그래서 이 똘비도 이 형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조심은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은 이 형 계산 방식이 때때로는 본인의 유리한 대로 좀 해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똘비랑 트러블도 몇 번 있었지만 이 형이 그런다고 해서 주먹을 휘두른다든가 쌍욕을 한다든가 그런 건 없었고 서로 좀 감정 상해갖고 이틀 얘기 좀 별로 안 하고 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선에서 이렇게 끝나고 또 다시 잘 지내고 이걸 반복을 하다가 사업이 엉클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똘비는 나는 나대로 좀 다른 먹고 살 길을 찾아야겠다 싶어서 형 나는 좀 먼저 가가지고 다른 일을 좀 찾아볼게. 나 네. 원래 살던 그 동네에서. 형은 어떻게 할래? 계속 있자니 좀 무섭다. 언제 우리가 잘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는 내가 뭐 기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한번 좀 더 붙어있어 보겠다. 그래가지고 똘비가 알았어 형. 그리고 똘비는 먼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형이 똘비가 원래 하던 포지션으로 가고 그 이후로도 그 형은 1년 반 정도를 더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간간히 통화를 하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됐고 네. 또 이 와중에 똘비가 형 솔직히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그 형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작은아빠라는 사람도 별로 크게 믿을 만한 것 같지는 않고 형 그냥 나 있는 대로 와라. 나 있는 대로 와서 내가 뭐 직장을 소개해줄 능력은 안 돼도
일단 와봐라. 형 연고가 나 말고 누가 있냐. 우리가 막말로 피는 안 섞였지만 친형제 아니냐. 와라. 그래가지고 이 형 와가지고 한 달 정도는 또 본인 방에서 같이 생활하고 예.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 형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하나 찾아가지고 원룸 잡아서 나갔다 굴더라고요. 퇴직금도 그래도 회사에서 그 와중에 조금은 챙겨줬대요. 엄밀히 말하면 챙겨준 건 아니고 본인이 약간의 자금 관리를 맡았기 때문에 본인이 빼돌린 거 그 돈도 있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하고 옛날처럼 이제 같은 동네에 있어도 자주 만나진 못하더라도 한 번씩 만나서 힘든 얘기 서로 나누고 잘 지내는데 이 형이 이제는 본인도 회사를 어딘가를 취직을 해서 다니고 하는데 하루는 네. 술을 한 잔 먹자는 거예요. 근데 이 둘 다 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술? 웬 술? 그랬더니 사람 하나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일단 알았어 형. 어디로 가면 돼? 그래서 이제 몇 시에 만나기로 해서 만났대요. 그랬더니 상당히 이쁘신 여성분을 한 분 딱 팔짱을 끼고 나타나더래요. 예. 그래서 형 뭐야 여자친구야?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확실히 되면 얘기하려고 제일 먼저 확실히 되면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너여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어. 그래서 형 대박 축하해 라고 말은 하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됐대요. 왜 걱정이 됐냐. 이 형이 징글징글하게 여자를 좋아해요. 징글징글하게. 근다고 해서 어디 막 단란주점 이런 걸 가는 게 아니고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이 여자친구랑 만남을 갖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형인데 만나는 여자마다 정상이 없었대요. 좀 많이. 하도 여러 번 봐갖고 이번에도 좀 걱정스러워가지고 이번에 무슨 일 하는 앤가 싶었대요. 정신은 좀 제대로 박힌 앤가. 뭐 얘기를 해보는데 의사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지금 의사는 아니고 연하였는데 의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찐인가 뻥칸가. 아니 의대를 다니는 이렇게 괜찮은 퀸카 정도 얼굴을 가진 애가 이 형을 만난다고? 와, 이 형 능력 좋네. 어찌됐건 박수를 쳐줬대요. 근데 그 여자애가 다니고 있던 의대가 본인이 다니던 대학교와 같은 대학교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번 수소문해서 알아봤대요. 진짜로 이 의대를 다니고 있는 애가 맞는지. 맞아요. 진짜로 의대를 다니고 있는 여성분이셨어요. 그래서 우와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와, 이 형 인생 고칠 수도 있겠네. 그리고 알아보면서 추가로 알게 된 정보는 이 여자의 아버지가 우리 동네에서 그래도 이름을 대면은 아는 개인병원의 원장님 딸이에요. 외동딸이래요. 그래서 집도 잘 살고. 와, 이 형 인생 역전이네. 대박이네. 솔직히 박수 쳐줬대요. 박수 쳐주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대요. 이 형이 상대적으로 워낙 떨어지니까 너무 무시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됐대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정보를 이제 다 알고 형한테 전화해서 형 원룸에 갔대요. 가가지고 형 나하고 형하고 형제 아니냐. 까놓고 얘기하자. 형 형수랑 결혼까지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야 어떻게 결혼까지 해봐야지. 나한테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왔는데 해봐야지. 형 그 형수 아버지가 어디 병원 원장인 것도 알아? 그랬더니 알지. 야 나도 인생 한번 고쳐봐야지. 그러더래요. 예. 돈 때문에 만나는 거야? 아니야. 나 다 만나고 알았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어찌됐건 상황이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면 인생 한번 고쳐봐야지. 얘기를 하더래요. 형 여자친구가 형 옛날에 생활했던 것도 알고 형 학력이랑 다 알아? 그랬더니 나 고졸인 건 알아. 고졸인 건 아는데 옛날에 생활했고 이 형이 깜빵까지는 안 가고 그 기소유예 받는 거 있죠? 네. 거기까지는 한번 갔었거든요. 그거 있는 건 모른다. 근데 어차피 그거는 조회도 안 나온다.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형 근데 난 좀 걱정된다. 그랬더니 야 내 밥그릇 내가 알아서 해. 네가 왜 그런 걸 신경 써. 야 뭐 배 아파? 그러더래요. 아이고. 그래서 형 뭔 소리야. 형이 잘 되면 제일 박수를 크게 쳐줄 사람이 나야. 내 얼마 안 되는 월급 쪼개서 형 밥 사준 사람이 나야.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알았으니까 넌 신경 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본인도 더 이상 이거는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상관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서로 일상생활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 여성분은 맥주를 좀 이렇게 드시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간간히 같이 만나서 맥주를 좀 먹었는데 사람이 술이 좀 들어가면 어찌됐건 술자리 분위기도 있고 업되잖아요, 사람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얘기를 막 장난을 좀 친 거예요. 아, 우리 형이 이게 지금은 선해 보여도 옛날에는 그래도 막 한 주먹 했지, 좀 날렸지,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남자들 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냥. 근데 이 형 입장에서는 가슴이 조마조마조마조마조마 한 게 눈에 보이더래요. 얼굴 표정에서. 그게 너무 재밌었대요. 그래서 딱 이렇게 놀렸대요. 그랬더니 이 형이 하루는 얘기를 하더래요. 야, 적당히 해라 이 새끼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뭘? 그랬더니 너 왜 자꾸 그런 얘기를 꺼내냐? 누구 앞을 가로막으려고? 적당히 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형이 왜 그래? 뭐 남자들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형수도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니 왜 형 혼자 찔려서 그래? 내가 못한 말도 아니고 내가 뭐 막 사방팔방 뭐 내가 뭐 다 풀었어? 아니잖아. 그랬더니 야, 하지 말라고. 야, 내 앞길 막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몰라.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형 자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웃기다. 왜 나를 그런 식으로만 몰아가냐? 진짜 웃기네, 형도. 거기서 이제 좀 싸움이 커졌대요. 서로 원성 많이 올라가고. 왜냐면 똘비도 똘비대로 되게 서러웠대요. 아니, 네가 누구 때문에 지금 사람 구실하면서 살고 있는데 누가 도와줘서 예. 인제 와서 나를 그런 놈으로 네가 나를 매도를 해? 내가 너보다 어리지만 내가 네 부모 같은 사람인데 네가 나를 그렇게 해? 이 생각이 들고, 이 형은 형대로 무슨 생각이 있었을 거고. 네. 이제 거기서 삐쳐가지고 둘이 얘기 안 하고 지내다가 또 그래도 똘비가 미안했는가 전화해가지고 풀자 해서 또 풀고, 또 술자리에서 또 똘비가 살짝 장난친 거 가지고 또 정색 빨아가지고 또 싸우고, 예. 몇 번 또 반복을 했대요. 모르겠다. 이제는 진짜로 뭐 결혼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고 나도 이제 장난 그만 치야겠다. 근데 입이 근질근질거리기도 하고, 솔직히 제가 제 친구한테 솔직히 물어봤어요. 야, 솔직히 안 부러웠냐? 그 형이 잘 되는 게 안 부러웠냐? 솔직히 말해봐라. 그랬더니 있었대요, 부러운 것도. 이 형이 인생 역전하는 게 부러운 것도 있었대요, 솔직히. 그래서 일부러 해방 놓으려고 했던 의도도 있었냐 그랬더니 솔직히 해방을 놓고자 한 의도는 없었대요. 네. 진짜로. 근데 부러운 마음, 시샘이 드는 마음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들을 했었던 것 같다. 네. 이렇게 저한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이 정식적으로 얘기는 나온 건 아니고 아버지한테 가서 인사까지는 했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할 줄 알았는데 그 당시 이 형은 이쪽 지역에서 일반적인 작은 회사를 성실하게 다니고 있었어요. 네. 그냥. 그러니까는 이제 그쪽 여자 아버지가,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좀 의외였는데 크게 반대는 안 했대요. 어디 회사 다니냐? 거기 다니고 있구나. 고졸이란 건 딸한테 들었으니까 얘기는 안 꺼내드려. 학교 얘기는 안 하고 회사 성실하게 다니고 있고, 아버지는, 어머니는 안 계시고, 그래, 아이고, 그래도 참 부모님 안 계셔갖고 힘들었을 텐데 참 대단하다, 장하다. 이 얘기를 해주면서 분위기가 괜찮았다고. 그래서 만나면은 이제 결혼까지 거의 하기로 여자하고도 얘기 끝냈고, 여자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이 얘기를 쭉 듣는데 나중에는 그냥 진짜로 진심으로 박수를 좀 쳐줬대요, 속으로. 그래, 형, 잘 되면 나 잊지 마라. 진짜로. 그러면서 이 형이 뭐 차를 한 대 여자친구가 사준다네 어쩐다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네. 그땐 좀 배가 아팠고. 근데 겨울이었대요. 일기예보에 오늘 저녁에 눈이 많이 올 거라는 일기예보가 나왔고, 점심 무렵 때부터 눈발이 살살 날리는 어떤 날이었대요. 네. 형한테 전화가 왔대요. 형. 그랬더니 오늘 눈 내리는 날 너 뭐 하냐? 그래가지고 왜 여자친구랑 술 한잔 하자고? 그랬더니 아니, 둘이서 한잔 하자. 웬일로? 형이나 나나 술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운치 있는 데서 한잔 하게 임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형이 얼마 전부터 여자친구랑 캠핑을 좀 다니거든? 야, 가자. 형이 장비는 다 챙길라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형, 이 날씨 얼어 뒤져. 눈 내려. 그랬더니 네가 이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야, 어디 가다 보면 어디 산업도로 있지. 산업도로 타기 전에 우측에 살짝 갓길 있어. 그쪽으로 와. 그리고 탁 끊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이제 몇 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되게 유명한 산업도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산업도로 빠지기 전에 갓길 쪽을 이렇게 보니까는 그 형 차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 차를 그 뒤에 세웠대요. 그랬더니 형이 내려가지고 야야 일로 와 짐 빼는 것 좀 도와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가는 거야 차를 그랬더니 네 차로 가게 내 차 가다 퍼져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형 차나 내 차나 뭐 도찐개찐인데 뭐 그렇게 하자고. 또 기름값 드니까 그게 싫은가 보나 이 생각했대요 그냥. 네. 그래가지고 트렁크에서 막 짐 빼고 뭐해서 본인 차에 싣고 이 형이 알려주는 대로 갔대요. 쭉 가가지고 산기슭까지 들어갔대요. 거기서 이제 각자 이 형이 싸준 배낭 메고 이 형도 배낭 메고 눈이 이제 진짜로 많이 내렸대요. 그 머리에다 차는 랜턴 있잖아요. 그걸 차고 산을 한 30분 정도 올라갔대요. 많이는 안 올라갔대요. 미끄러워서 속도가 안 나니까 30분 정도 막 어떻게 올라가는데 본인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방수되는 솜 들어있는 추리닝 바지 두꺼운 거에다 패딩에다 이렇게 입고 왔는데 형, 근데 진짜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얼어서? 그랬더니 네가 침낭에서 자본 적이 뭐 몇 번이나 있겠냐? 형 믿어봐. 그러더니 산 중턱 좀 못 되는 데다가 약간 평평한 데다가 우리 군대에서 쓰는 A 텐트 있잖아요. 밑에다가 비닐장판 깔고 위에다가 A 텐트 하나 딱 치고 야 가서 나뭇가지 좀 꺾어보자. 그래가지고 나뭇가지 꺾어서 이게 눈이 좀 맞았는데도 불이 붙더래요. 불이 붙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모닥불 피워놓고 맥주를 그 눈에다가 싹싹 꽂아가지고 딱 컵홀더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맥주 한 잔 먹으면서 생닭을 하나 사왔대요. 손질돼 있는 생닭. 그래가지고 나무에다가 철사로 묶어가지고 모닥불 위에다 구우면서 야 살다 보니까 이런 운치가 좋더라고 하면서 진짜로 눈이 내리면 세상이 엄청 조용해진대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린대요. 진짜 이렇게 세상이 딱 조용해지고 형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서 작게 모닥불 타는 소리만 나고 딱 맥주 한 잔씩 잘은 못 마시지만 둘 다 맥주 한 잔씩 먹으면서 이렇게 닭 익은 거 조금씩 뜯어 먹으면서 있는데 진짜 좋더래요. 예. 형 운치 있다 이거 눈 내리는 날 이렇게 있는 거. 그랬더니 안에 들어가서 자도 핫팩 딱 2개 터트리고 자면 하나도 안 추워. 네. 형 믿어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려가자 형 그냥 가자. 뭐 술도 나 몇 모금 안 먹었으니까 그냥 가자. 그랬더니 야 형 믿고 해봐. 그래가지고 거기서 맥주를 좀 먹고 들어가서 누웠는데 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냥 스르륵 잠이 들었대요. 네. 스르륵 잠이 들고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동이 이제 막 트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형 뭐해 그랬더니 형은 이미 일어나가지고 짐을 싸고 있더래요. 그 부시럭부시럭거리면서 본인이 깼다고 하는데 야 이제 하산하자 가자. 그래가지고 본인도 막 짐 싸는 거 도와주고 배낭 메고 막 내려가는데 미끌미끌하면서 내려가는데 나름 괜찮더래요. 그냥 산중에서 이렇게 자보는 것도 눈 내리는 날. 네. 형 재밌긴 하다. 그렇게 춥지도 않았고 괜찮다 하고 이렇게 내려가서 형이 뭐라 그랬어? 넌 형만 믿어. 앞으로 형이 잘 되면 내 인생만 탄탄대로가 아니야. 내 동생 내가 챙긴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형 뭐 말이라도 고마워. 아무튼 나도 형 아니냐 우리 진짜 친형제잖아. 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날 재밌었던 이벤트가 하나 끝났대요. 이벤트가 이제 하나 딱 끝나고 한 보름이 채 못 지나서 이 형 집에 갈 일이 있었대요. 컴퓨터가 고장나가지고 컴퓨터를 좀 고쳐줘야 돼가지고 가가지고 컴퓨터 뚝딱뚝딱 고쳐주는데 형이 대신 밥을 사기로 했어요. 컴퓨터를 고쳐주는 대신에. 배달시킨 거랑 가서 사오는 거랑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배달의 민족 이런 시스템이 크게 없었던 때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포장해서 갖고 오면 쌌잖아요 옛날에도. 그래서 포장해서 가져오려니까 컴퓨터 고쳐놓으라고. 그래서 갔다 와. 그리고 컴퓨터를 뚝딱뚝딱 고치다가 이제 후딱 고치고 이제 앉아가지고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었대요. 그냥 방에 담배 피니까 담배를 한 대 이렇게 피면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는 아이고 예나 지금이나 참 깔끔하게는 산다. 좀 약간 결벽증 비슷한 게 있었으니까 깔끔하게는 산다.
이렇게 쭉 보면서 그냥 괜히 그 서랍 같은 거 하나씩 열어보면서 뭐 있나 이렇게 보는데 서류 뭉치가 하나 딱 있는 게 있더래요. 그래서 아 예전 회사 자료인가 하고 이렇게 서류들을 보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 서류 내용이 범상치가 않더래요. 이게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셜록 홈즈 소설에 나올 만한 알리바이를 만들고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며 어디서 만나야 CCTV에 안 찍히고 주변 블랙박스에 안 찍히며 이런 모든 동선에 관련된 것들이 다 써 있더래요. 뭐야? 그래서 아니 이 형님이 뭐 추리소설 집필을 시작을 했나 하면서 이렇게 쭉 보고 있었대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똘비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스토리가 뭔 스토리였냐? 산업도로 타기 전 갓길은 CCTV가 없는 곳, 예. 주변에 주차하는 차도 없는 곳, 거기서 상대방의 차로 옮겨 타서 어떤 지점으로 가는 길까지는 CCTV가 없으니 이 루트대로 어느 산기슭으로 이동을 함. 그래서 걸어서 어디까지 올라가서 얘를 재우고 동사를 시키고 본인은 조용히 빠지면 어떠한 수사 방법을 통해도 절대 본인은 잡히지 않는 모든 일련의 이 과정들이 싹 써 있더래요. 이거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보는데 얼마 전에 이 형하고 갔던 그 루트 그대로더래요. 완전히 100% 일치. 예. 리허설인가 싶더래요. 머릿속으로. 리허설을 한 건가? 아니면 진짜 이 형이 누군가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아무한테도 말 못할 누군가가 있는데 이거를 한 번은 실행에 옮겨서 테스트를 해봐야 될 사람이 필요했나? 그게 나였나? 그날 안 죽고 본인 내려왔잖아요. 따뜻하게 잘 자고. 네. 그래 후자일 거야. 설마 형이 나를 왜 그럴 이유는 없잖아. 설마 물어볼까? 근데 물어볼 용기는 안 나더래요. 그래서 서로 잘 넣어놓고 다시 서랍 닫고 얼마 안 있으니까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치킨 사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치킨 이렇게 먹으면서 살살 떠보긴 했대요. 형은 결혼하면은 진짜 나도 챙길 거라고 하는데 진짜 우린 그럼 친형제 같은 사람이네 하면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떠본 거예요. 이 형을. 그랬더니 이 형도 야 그래도 임마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너 아니었으면 나 못 온 거 알아 임마. 내가 임마 평상시에 아무리 이제 그쪽 사투리로 째꼬라다고 얘기를 하는데 옹졸한 거죠. 옹졸하고 내가 그래도 임마 네가 나 도와준 건 알아. 왜?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냥 하루빨리 형이 잘 됐으면 해서 진심이야. 진짜 형 잘 됐으면 좋겠어 하면서 똘비도 이제 입 빨린 소리들 막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진짜 찝찝하더래요. 머릿속이 정말 찝찝하고 인터넷을 막 검색을 했대요. 인터넷 검색을 막 하면서 뭘 검색을 했냐, 그 우리 방범용 CCTV라든가 아니면 일반 편의점 슈퍼 앞에 있는 CCTV들 그 영상 보관 기간이 얼마나 되나 이런 것들을 막 검색을 했대요. 예.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 친구가 저한테 해준 얘기로는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는 보존 기간이 생각보다 길었대요. 근데 우리 일반 뭐 KT라든가 이쪽 연동해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서 하드디스크가 몇 기간에 따라 좀 다르지만 길어야 3주를 안 넘긴다는 거예요. 한 달까지는 안 간대요. 이런 것들을 좀 봤나 봐요. 저도 이쪽은 잘 모르는데 오늘이 보름쯤 됐고 이 형이 뭐하고 있을라나?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이 형한테 전화를 했대요. 형 오늘은 뭐해? 형 오늘은 뭐해? 형 오늘은 뭐해? 그러면은 이 형이 오늘은 회사 야근, 오늘은 여자친구 만나, 집에 와서 게임하고 있어. 그러는데 하루는 전화를 안 받더래요. 네. 전화를 안 받아? 왜 안 받을까? 근데 그 전화했을 시간이 아침 11시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형 집 쪽으로 그냥 가봤대요. 전화를 안 받길래 딱 점심시간 그 이후에 반차 내고 딱 집에 갔는데 이 형 차 없더래요. 다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조금 불안했대요. 혹시나 이 형이 나한테 테스트를 하고 다른 사람을 지금 해한 거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왜냐면 이 형 옛날을 생각하면 그러고도 나물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뭔 일이 있었나 보다, 와 이건 뭔 사단이 있나 보다 해서 그 루트를 본인이 알잖아요. 그 루트를 따라서 가봤대요. 갔는데 형 차가 보이더래요. 근데 상기슭에
조금 못 가서 24시간 편의점에 하나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24시간 편의점 안에 들어가서 알바생하고 한참 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 형 차가 아예 없어질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대요. 진짜 한참을 기다리고 그 편의점에 가서 물어봤대요. 혹시 방금 온 사람 이거 CCTV 돌려봤냐고. 그랬더니 아이 뭐 요청해서 보긴 했는데 우리가 고정기간이 그렇게까지 안 길다고 우리. 아 뭐 때문에 그러냐고. 뭔 일 때문에 이렇게 연짝으로 찾아오고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알바생이 또 약간 짜증을 내더래요. 그래서 아니다고 미안해 하고 차에 딱 타서 생각을 하는데 있어봐라. 이 형이 진짜로 뭔가를 하긴 할란가 보다. 이런 것까지 지금 너무 디테일하게 정보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형한테 내가 한번 얘기를 하자 마음을 먹었는데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대요. 계속. 네. 그냥 하루 이틀 3일 지나다가 이제 어영부영 그냥 본인도 시간이 흘러가버린 거예요. 얘기도 못 꺼내고. 그리고 일기예보가 하나 떴어요. 오늘 눈이 내린대요. 오늘 눈이 내리는구나. 많이 올 거라는구나. 그래. 전화가 오더래요. 네. 형 돌비야 눈 내린다 야. 그러더래요. 형 오늘 눈 좀 올 거라네. 가자. 그러더래요. 어디를 형? 어디긴 마. 산에 가서 하루 자자. 그러더래요. 무섭더래요. 근데 지금 와서 구구절절 얘기하긴 좀 그러더래요. 그래서 형 나 오늘 나 저녁에 마저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 오늘 안 돼. 눈도 오고 나 안 돼. 내일 아침에 나 이거 뭐 발표해야 돼. 안 돼. 그랬더니 야 그러면 가서 너는 술 먹지 마. 나만 먹으려니까 옆에 잠깐만 앉아있어. 그리고 내려오자. 운치 좋잖아. 바람만 쐬고 오자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형 안 돼. 나 밤 꼴딱 새도 이 일 나 처리 못해. 나 안 돼. 오늘 안 돼. 그랬더니 야 진짜 치사하게 이럴 거야. 막 집요하게 계속 그러더래요. 더 막 미치겠더래요. 이 형이 더 이상해 보이고. 아무튼 형 못 가. 끊어. 나 바빠하고 딱 전화를 끊었대요. 전화를 끊고 있는데 그 당시에 똘비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부모님도 이제 형을 잘 알거든요. 네.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리더래요. 그 엄마가 부르더래요. 야 형 왔다. 그래가지고 하고 봤더니 형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방에 들어오더니 헤드락을 걸면서 그러더래요. 야 이 X야 형이 가자고 하면 가는 거지 뭔 말이 이렇게 많아 이 X야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자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대요. 까놓고. 왜냐면 본인이 눈치 다 채고 있으면은 뭐 나쁜 짓 못 할 거 아닙니까. 안 돼, 그래도. 그래서 네. 가긴 가는데 안주머니에 맥가이버 칼 있잖아요. 우리 맥가이버 칼은 하나 챙겨서 갔대요. 그냥 혹시나. 너무너무 혹시나. 그래서 그 똑같은 루트대로 움직이는데 이 가면서도 똘비가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래도 이 형이 그럴 리는 없는데 이 생각들이 계속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형이 본인 집에 왔어요. 그럼 일단 알리바이 첫 번째가 깨져요. 엄마가 봤잖아요. 형이랑 나가는 걸.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산업도로 옆에다가 또 본인 차는 또 세워요. 네. 그리고 굳이 거기서 차를 갈아타고 가는 거예요. 굳이. 첫 번째 알리바이는 깨졌어. 근데 두 번째는 또 똑같이 실행을 하네? 이게 뭐지? 이 형이 왜 그러지? 이때는 또 괜찮은가 싶었대요. 이미 이 형이 생각하는 완벽 범죄는 깨졌기 때문에. 그리고 산 중턱까지 올라갔대요. 그리고 똑같이 막 나무 주워다가 불 좀 떼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좀 하는데 똘비가 그 책장에서 봤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 추운 데 가서 그러고 앉아있으면은 사람이 소변이 굉장히 자주 마렵대요. 엄청 자주. 네. 그러면은 상대방이 소변을 보러 간 사이 수면제를 맥주에다 타라. 그러면 잠이 골아 떨어졌을 때 옷을 벗기고 막 이런 것들이 써 있었대요. 거기에. 이게 될까? 어떤 약을 쓰길래 그럴까? 근데 아무튼 이 내용대로 이 형이 뭔가 실행을 할 거면은 이 형이 지금 약을 가지고 있겠네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형 라이터 있어? 라이터? 나 라이터 어디 갔지? 그랬더니 나 라이터 있어. 이 형도 담배 폈으니까. 그래갖고 똘비가 야 있어봐 잠깐만 하고 졸지에 똘비가 막 황급하게 이 형 센터를 친 거예요. 손을 막 여기저기 넣어가지고. 그랬더니 이 형이 야 뭐해? 뭐한 짓이야? 그래서 있어봐. 아우 주머니 손 넣으니까 너무 따뜻하다 하고 옆 주머니에 손을 쓱 넣었는데 뭐가 만져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쓱 뺐대요. 그랬더니 가루약, 우리 진짜로 한 30년 전에 약국 가면은 가루약을 기름 종이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렇게 접어주잖아요. 가루약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종이봉투 하나가 그 안에 있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똘비가. 딱 그걸 보고 이거는 뭔가 장난이 아니네 싶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똘비도 인상을 이제 완전히 구기고 완전 얼굴 굳은 상태로 앉아가지고, 형, 오늘 나랑 여기 왜 오자고 했냐? 물었대요. 그랬더니 왜 오긴, 운치 좋게 있으려고 그냥 온 거지. 나 형 거 노트 봤어. 형 거 노트 봤는데, 형, 내가 이 상황을 내가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형 주머니에 있는 거 약 그거 뭐야? 물었대요. 예. 이 얘기를 하면서 똘비도 주머니에서 맥가이버 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똘비도 준비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형, 얘기를 좀 해봐. 나 솔직히 내가 그렇게 형 거 몰래 훔쳐본 건 미안한데, 근다고 우리가 이렇게 방에 있는 거 뭐가 있나 못 볼 사이는 아니잖아. 우연히 봤는데 난 끝까지 그냥 형을 믿었는데 오늘 이 상황은 내가 좀 봤을 때 아닌 것 같거든. 이거 뭔데? 그랬더니 야, 그걸 네가 왜 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왜 봤나는 나중에 얘기하자. 오늘 뭐 때문에 나하고 여길 오자고 한 거야. 얘기를 하니까 그 형이 진짜로 그냥 달 보고 해 보고 그러려고 온 거야. 진짜야. 눈 보러 온 거야. 이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이상 뭐 확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형, 그럼 그 가루약은 뭐야? 그랬더니 비타민제야. 얘기를 하더래요. 먹어봐. 형, 먹어봐. 나 보원 앞에서 먹어봐. 그랬더니 막 화를 내더래요. 내가 설마 이 새끼야 너를 그렇게 했을 것 같냐고 막 쌍욕을 하면서 짐을 막 챙겨서 내려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형을 붙잡았대요. 먹어보라고. 그 약 뭐냐고. 입에 넣어보라고. 비타민이면 먹어보라고. 왜 못 먹냐고. 똘비도 눈이 돌았었대요. 이 형이 무서운 것도 있지만 본인도 눈이 돌아가지고 막 그랬더니 본인을 막 뿌리치더니 막 그냥 내려가 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는 똘비대로 거기서 본인 차로 왔는데 형은 그냥 어디론가 가버리고 본인은 그냥 본인 차 타고 얘 집에 왔대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오. 그냥 왔어요. 집에. 그냥 왔어요. 그냥 오고 그 다음날 아무래도 이건 이 형하고 단판을 지어야겠더래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찡찡해서 못 살겠더래요. 이 형 옛날 그 기억나시죠? 아저씨 사가지고 차로 밀어버리고. 예. 내가 그 꼴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단판을 지어야겠더래요. 그냥 형한테 가서 형 인생에서 내가 빠져줄게. 나한테 해코지하지 마. 대놓고 그냥 뭔 말을 하고 싶었대요. 전화를 했대요. 전화기가 꺼져 있더래요. 집 앞으로 갔대요. 집에 차가 없더래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형 원룸방 비밀번호도 알았거든요. 네. 집 비밀번호 누르고 문을 열었대요. 형 하면서. 그랬더니 진짜 아무도 없더래요. 원룸에. 그래서 막 들어가가지고 그 서류 뭉치 있었던 서랍 있잖아요. 거기를 열고 막 내용을 봤대요. 봤더니 여기서 똘비가 이제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던 건 내용이 추가가 돼 있더래요. 무슨 내용이 추가가 돼 있냐? 원래는 거기서 뭔가 진짜 엄청 깊이 잠들게 해서 얼어 죽게 만들고 완벽 범죄를 하는 거였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날 목격자가 한 명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상대방이 눈치를 챈 것 같고 눈치를 챈 것 같다. 그러면은 작전을 변경한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거기에 딱 써 있었냐면은 데리고 가서 그냥 얼어 죽게 만들어요. 얼어 죽게 만들고 새벽에 부모님이 다 주무시잖아요. 새벽에 똘비 거 옷을 본인이 입고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똘비 차를 타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차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보니까 겨울이고 패딩에 모자까지 본인 옷 다 쓰고 본인 차 가지고 와서 키도 비슷했으니까 CCTV로 봤을 땐 나겠구나 싶더래요. 이거 타겟팅은 나네. 진짜 나네. 여기서 이제 이 형하고는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이 원룸방에 있다 이 형이 오면은 진짜로 내가 뭔 꼴을 당할지 모르겠다 하고 일단 황급히 나가서 생각 정리를 좀 하는데 이 형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럴까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도 전화를 해보고 하는데 전화기가 한 이틀은 꺼져 있다가 전화기가 다시 연결이 되고 전화를 받을 때까지 막 했대요. 전화를. 연결이 되고 나서부터. 근데 형이 전화를 받더래요.
아,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똘비가. 형, 내가 형한테 진짜로 뭘 그렇게 잘못했어? 어? 형,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형이 너는 왜 나를 건드냐? 그러더래요. 야, 너는 왜 나를 건드냐? 그래서 내가 형 건든 게 뭐가 있어? 그랬더니 여자친구하고 진짜로 결혼이 진지하게 진행이 되니까 네. 일생을 두고 내 아킬레스건이 똘비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똘비가 자꾸 건드려요. 자꾸. 이 불안감이 있는데 강박증 있는 사람을, 완벽에 가까운 항상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 이 인생에 강박증 있는 사람을 자꾸 똘비가 안 그래도 걸리는데 지가 먼저 나서서 옛날에 한 주먹 했네 하면서 건든 거예요, 본인을. 네. 그래서 이 형은 모든 사물을 딱딱 정리를 하고 가계부를 쓰듯이 자기 인생도 정확하게 각을 잡으려면 똘비가 없어져야 됐던 거예요. 이 형 성격은 보통 사람하고 벗어난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하고 너는 그래서 나를 왜 건드냐. 내가 이렇게 추구하는 인생에 있어서 넌 자꾸 왜 흠집을 내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더래요. 되게 진지하게. 그래서 똘비가 오케이. 형 인생에서 빠질게. 진심으로 빠질게. 내가 다시는 형 눈앞에 나타난 일은 없을 거야. 진심으로 빠질게. 그랬더니 이 형이 똘비야, 내가 옛날에도 진짜 꼬맹이 때 그 온갖 나쁜 일을 할 때도 느꼈지만 사람 믿는 거 아니다.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형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랬더니 아,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고. 나 너한테 뭐 그런 생각 가진 적 없어. 네가 지금 뭐 녹음을 누르고 나랑 통화한지 어쩐지 몰라도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는 걸 얘기한 것 뿐이야 하면서 또 딱 자기 방어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알았다고 울고 전화를 끊고 똘비가 먼저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본인 집 주소까지 다 알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 이야기를 하자니 이것도 좀 웃긴 얘기고 해가지고 항상 그 우리 휴대용 호신 스프레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용품 챙겨서 다니고 본인이 엄청 조심을 했대요. 극도로 몇 년간.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까지 지금 온 건데 이때까지 이제 연락을 한 번도 서로 안 했고 이 형이 결혼을 했나 안 했나도 모르겠대요. 근데 얼마 전에 이 형하고 이게 지역사회가 좁아요. 그럼요. 지역사회가 되게 좁아요. 이 형에 대해서 친하게 지내는 다른 사람을 알게 돼가지고 이 형의 근황을 조금은 듣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결혼까지는 아무것도 듣지는 못했대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못 듣고 이게 이 이야기를 이 친구가 그래서 저한테 왜 영상 편지가 됐냐면요. 네. 이 친구가 돌비의 공포 라디오를 들어요. 오. 이 친구랑 저랑 연락을 자주 하고 지내는 친구가 아니에요. 네. 근데 대충 뭐 저도 약간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돌비님? 그렇죠. 지역이 대충 유추가 되고 직업이 유추가 되고 목소리를 들어보니 내 친구 누구 같은데 그래서 전화가 온 거고 네. 그 형 있죠. 그 형도 돌비의 공포 라디오를 들어요. 뭐야 이거? 왜 듣는지를 알게 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사연을 제보를 할 때 네. 각자 아이디 같은 걸로 제보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폰으로. 예. 제보를 했나 안 했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폭 관련된 얘기에 제보가 있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제보를 하려고 주변 지인한테 카톡 내용 정리하는 거를 부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도 돌비의 공포 라디오를 듣고 제 친구도 들어요. 예. 그래서 이 제 친구가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혹시나 그 형이 이 내용을 듣거들랑 얘기 좀 전해주라고 저한테. 예. 이 얘기가 업로드가 되면 밑에 리플로 누가 잘못했는지는 분명하게 나올 거고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진짜로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누가 미친놈이었는지 인생을 누가 똑바로 살아야 될 거며 누가 또라이인지 좀 알았으면 한다.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한번 하자.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어느 지역이었고 어떤 사업이었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당사자는 들으면 알 겁니다, 이거를. 네. 그래서 뭐가 쫓아오고 다이나믹한 얘기는 없었지만
진짜로 소름 돋는 뭔가를 계획을 했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형이 있었고, 제 친구는 누가 과연 나쁜 놈인지 리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알았으면 한다. 그래서 영상편지 아닌 영상편지가 그 사람한테 던진 영상편지가 지금 돼버린 거고, 그래서 들고 와봤어요. 아니 근데 그래요. 뭐 보실 수도 있고 안 보실 수도 있고 그거는 자유겠지만 이게 예. 누가 잘했다 누가 뭐 잘못했다 이거를 시청자분들이 뭐 개개인으로 의견을 전달을 하겠죠, 댓글로. 그래요. 예,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이게 사람이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를 우리가 뭐라고 판단을 하겠냐만, 그래도 그쵸. 뭐 각자의 의견은 있을 테니까요. 이 친구는 아직 이 네. 마음의 상처가 진짜 컸나 봐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요. 그래요. 뭐 누가 치졸하게 굴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하려고 한 사람은 솔직히 그거는 정당화가 될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진짜로 네. 해하려고 했나 안 했나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솔직히- 일이 일어나거나 미수에 그치진 않았으니까. 예, 솔직히. 그래서 이 친구도 모르겠어요. 진짜 차라리 그 자리에서 몽둥이를 꺼내건 뭐 칼을 꺼내건 했으면 이렇게 와서 물어볼 사안도 아닌겠지만 정황이 모든 게 얘기를 해준대요, 그렇게. 아이고, 아무튼 우리 동네 꼬마님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전달자 역할이 되신 건데. 아, 돌돌님, 그래요. 그래서 네.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 한 살 많은 형님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저는 전달만 했을 뿐입니다. 저는 가운데서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전달만 예. 했을 뿐이니까 예. 그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네 꼬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요. 마지막에 동네 꼬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야기가 업로드가 돼서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때, 그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의 또 신변 보호를 위해서 저는 말을 아끼도록 할 거고요. 우리 또 그 형이 듣고 계시다면, 네, 동네 꼬마님도 잘못은 없거든요. 그냥 전달만 한 거고 이렇다 내용만 한 거니까 네,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